네, 현재 미니 나스닥은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1.68% 하락해서 12,972포인트 지나가고 있네요. 네, 현재 뒤에 선물 차트 띄어져 있는데요. 저희 시작하기에 앞서서 팻말로 뷰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나스닥은 매도 들어주셨네요. 어제도 매도를 들어주셨는데 오늘 또 크게 하락을 했죠. 전일에 비해서. 네, 네. 이제 전일 대비해 갖고 이제 상승분을 회귀한 수준까지 돌아섰는데 맞습니다. 지금 차트는요 좀 랠리성을 부여하면서 위로 올릴 거예요. 오. 이제 왜냐면은 이제 장중이죠. 유럽장 직전까지도 하락장을 이어갔기 때문에 조정 장세가 좀 다소 열릴 수 있어요. 위장 개장 때는. 근데 이후 이제 저항력을 부딪히는 위치값이 13,030포인트. 이 자리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3,030포인트. 네, 지금 미증시가 다시 한번 단기적인 매수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데 13,030선 저항에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을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매도 진입이 유효하다라고 설명드리겠고요. 자세한 전략은 지금부터 들어볼게요. 네, 여러분들 일단 차트만 좀 보도록 하죠. 차트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회의가 열리고 나서 여러분들 증시가 바로 위로 슈팅이 나왔어요.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갑작스럽게 오늘 오후장에서 끌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방향성이 어떤 방향성을 띌 가능성이 높은가 회의 내용을 한번 보고 확인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전일 왜 갑자기 상승했을까? 사실 제가 오늘 노란톡에 좀 설명을 드린 게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 이 얘기를 정말 꺼냈습니다. 노란톡에서. 시황에 대한 전략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이게 왜 끌어올렸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전문위원이 지금 생방 중에 나와서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좀 네. 아이러니하겠지만은 내용을 확인해 보면은 여러분도 인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은 끌어내리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하락분을 유지하는 상황이 미 국채 금리가 갑자기 오후장에서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돌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갑자기 1.65%에서 0.1%가 갑자기 수직 상승했어요.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후 들어서면서. 이것 때문에 증시 끌어내린 거예요, 지금. 지금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결국은 회의에 대한 영향이 실망감으로 바뀌었다는 거를 지금 시장에서 인지하고 국채 물량을 던지는 것밖에 느껴지지 않은 거죠. 회의 내용이 도대체 어땠길래, 어떤 상황이길래 여러분들. 지금부터 회의 내용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FOMC에 대한 내용 일단 전문부터 좀 파악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FOMC 전문입니다. 자, 주요 내용만 좀 찝어서 얘기할게요. 지금 영어본이랑 이제 번역본이랑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주요 내용은 뭐 2.5% 인플레이션은 밑돌고 있다. 이 기대 인플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밑돌고 있다. 아직 안정적인 구간이다. 경제 전망은 성장률은 올라갈 것이다. 그죠? 이거예요. 자, 이 부분이 전문이고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하나. 어떻게 나왔길래. 예. 자, 1번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자, 일단은 너무 당연하게 이제 정책 금리랑 프로그램은 동결했습니다. 뭐 금리 동결하는 건 너무 당연한 수순이죠, 여러분들.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연준은 내용 한번 읽어보면서 갈게요. 연준은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통해 연방기금금리 및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동결. 전부 만장일치로. 자, 지금 그러면은 국채를 매입하고 있는 연준의 이제 규모는 800억 달러 유지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지금은 MBS 채권보다 국채에 대한
시장 변화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만 체크를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성장률과 실업률은 4.2에서 6.5%로 5.0에서 4.5%로 크게 개선. 이거는 당연스럽게 개선이 된 거죠. 경제가 끌어올리고 있으니까 이제 목표치를 수정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성명서 변화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완화적인 통화 정책 스탠스를 유지할 거라는 걸 재확인.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끝이에요. 자, 그리고 경기 전망 개선 이거고요. 자,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점도표 수정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점도표. 어제 점도표 얘기했었죠. 시장에 대한 이제 각 위원들이 하나씩 투표를 함으로써 어떻게 변화가 예상이 됐는지 이 부분을 투표라는 게 매년 분기마다 한 번씩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3월, 6월, 9월, 12월. 그게 이번 3월에 발표가 이루어졌는데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좀 체크를 해보면은 여러분들 자, 지난 3월과 12월에 대한 점도표 변화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3월을 보시면은 이제 23년도에 금리를 인상하자는 주의가 이제 4표 있었죠. 4표. 4표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7표로 변경이 됐어요. 7표로. 7표. 이건 수정이 이루어졌어요. 22년도에도 4표가 올라오고, 그죠? 여긴 1표였는데 여기서 여기로 변화를 하고 변화를 했습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은 긴축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위원들이 좀 다소 드러났다. 이 정도만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점도표 발표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수직 상승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상승분의 효과는 좀 비교 분석을 하자면은 사실 점도표의 수정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인데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어제 이제 그 얘기도 했었죠.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새로운 힌트를 줄 것인가. 근데 결국은 아무런 힌트도 안 주고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통화 정책 기조 유지할 거야. 우리 비둘기 스탠스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어. 이 부분밖에 내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일 상승분이 굉장히 의아했어요. 이게 지금 국채 금리를 누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연시킴으로써 물량을 더 던지게끔 하는 행위밖에 안 되는데 왜 증시가 올라갈까? 근데 지금 시장이요 보면은 어쨌든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해야지 시장에서 던지는 거예요. 바로 던지기보다는 시장에서 결국은 이제 오늘 오후장에 들어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국채 물량을. 왜냐? 연준은 방관하고 있으니까. 더 올라도 된다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내포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오후장에 이제 갑작스럽게 유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아무런 힌트도 안 줬다는 게 결국은 답이에요. 이번 시장에서는. OT에 대한 힌트도 안 주고 어쩌면 채권에 대한 힌트,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힌트도 아무것도 안 준 상황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에서는 간단하죠. 국채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고 판단을 해야겠죠. 국채 금리가 더 오를 수 있겠구나. 자, 차트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60분봉을 한번 체크를 하면은 지금 최근 증시가 상승세를 유지를 했던 거는 이제 물가랑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랑 좀 동반 상승했던 효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우려하는 건 이거예요. 연준이 계속 나서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제대로 된 조정을 좀 피해갈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물가라는 게 제한이 있거든요, 분명히. 어제 BEI 기대 인플레이션 목표치 기준으로 2.3%를 찍었어요. 2.3%. 자, 잠깐만 그림 하나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물가 상승률이요. 화면 볼게요.
물가 상승률이 2.3%였어요. 2.3%. 자,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를 명목금리 기준으로 본다면은 1.7%죠. 그죠? 자, 근데 이게요. 지금 이제 연준에서 보고 있는 수치는요. 2.5%까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2.5%. 자, 근데 국채 금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1.9%, 2% 이렇게 달성해 버리면 증시는 어쩔 수 없이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실질 금리 올라가니까 증시는 하락합니다. 네. 사실 증시가요 굉장히 높은 수치값이긴 해요. 아직 지금 최근에 장이 굉장히 3월 들어서 안 좋지만은 사실 여러분들도 느끼시면 작년 이제 코로나 이제 팬더믹 사건 이후에 증시가 너무 강하게 위로 끌려 올린 경향도 있어요. 끌어올린 경향도.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위험 수준이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은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국채 금리를 막지 못한다는 신호가 내포되기 때문에 당분간 증시에 대한 상승 효과는 저는 기대할 수 없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증시에 대한 재상승 효과를 지금 기대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이해하시겠죠? 연준이 나설 수 있는 순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 물가가 이제 물가치가 2.5% 달성했을 때 그때 어떻게 보면은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물 건너갔습니다. 차트 보면서 얘기를 좀 더 나누도록 할게요. 기억하세요, 이 화면. 지금 이게 이제 BI 지수가 2.5%를 달성하면은 그때 연준이 좀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 이거를 좀 누를 만한 신호를 줄 수 있겠네라고서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방관하는 거예요. 방관하는 거예요. 자, 차트 화면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가요. 60분 봉으로 보자면은 여기서 이제 채널 파동에 대한 어제 이탈이 좀 다소 일어났어요. 제가 전일 지지 FOMC 회의 전에 지지를 유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 이 구간이었죠. 제가 그래서 회의 전에 이 구간에 맴돌 것이다 라고서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회의 전까지. 근데 여기 보시면요. 오늘 이탈 자리가 나와버렸네요. 보이시죠? 이탈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밑단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어디 측정되냐? 최하단 구간까지 이끌고 가야 돼요. 자, 보시면은 오늘 12,800선까지 도달 가능성이 일단 열려요. 12,800선. 근데 우리는 항상 좋은 단가, 좋은 자리를 해야 되는데 13,000선 이제 상단에서 다시 들이대는 상황을 연출해야지 이 폭을 먹을 수 있습니다. 매도선을. 지금 60분 봉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는. 오늘 12,800선까지 좀 도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12,800선. 근데 단가가 지금 이상적이지 못해요. 왜냐면은 매도를 바라보긴 하지만은 여러분들 틱 차트 구성으로 봤을 때 지금 파동에 대한 단가가요. 랠리가 지금 상황에서 열리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되냐? 최소한 여러분들 최소한 어떻게 보면은 13,000선까지 좀 대기를 해야 되는 저항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는 그런 자리에서 매도 자리를 다시 봐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자리에서 다시 봐야 됩니다. 13,000선 상단에서 이때 저항력을 가장 많이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오늘은 제가 봤을 때 12,800선까지는 쉽게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자리는 제가 매도를 추천드리지 않는 게 단가가요 너무 낮은 구간에 있어요. 지금 당장 들이기보다는 한번 상단에 대한 랠리가 열렸을 때 추세적인 부분이 좀 조정이 들어갔을 때 어떤 저항력을 한번 가질 때 그때 들이대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새벽장이 좀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자리가.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결론은 그거죠. 여러분들. 점도표 발표 이후 어떻게 보면 좀 긴축에 대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 증시 급등에 대한 현상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국채 금리를 누르지 못하는 신호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미 국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좀 지연됨으로써 물량 던지기가 들어갔다라고 판단을 해야 돼요. 물량 던지기가 들어갔다. 근데
인플레이션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급등할 수는 없는데 이제 국채 금리만 한번 오버슈팅이 나와버리면 증시 못 막죠, 여러분들. 근데 제가 최하단 구간으로 일단 보고 있는 자리가 여러분들 12,000선까지는 좀 보고 있어요. 최근에 한번 여 자리는 다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12,200선까지는 200선까지는. 최근 증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물가가 오름으로써 증시에 또 위험 자산이 쏠리는 현상이 좀 지속됐었는데 다시 한번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건 여러분들한테 알리고 싶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연준 결국 아무것도 안 했답니다. 뭐 지금 언론에 나오는 내용은 사실 이제 급등만 가지고 어떻게든 짜맞춰야 되니까 내용이 시장을 달랬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제가 보는 FOMC 회의를 하나하나 분석하는 결과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가 달래기지? 이거예요. 그냥 증시가 점도표 수정이 한번 이루어지니까 올라간 것 같고 달래기를 했다.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표현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근데 뭐 달래기는 아무것도 달랜 게 아닌데 시장이 환호를 했다? 그냥 이거 좀 한번 슈팅 나와가지고 환호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결국 국채 금리를 누르는 신호는 아무것도 안 줬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봐야 돼요. 시장이 실망을 했다. 실망을 했다는 표현이 맞는 거죠. 차트만 가지고 증시 올랐다고 해갖고 환호를 한다? 잘못된 표현이죠. 제가 아침에 딱 이렇게 회의록을 딱 이렇게 하나하나 점검을 하면서 파월이 기자회견을 했던 내용을 딱 이렇게 아침에 점검을 해요. 일어나서. 근데 이제 차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화면을 딱 보는데 결국 아무것도 안 했는데 증시가 왜 올랐을까? 이거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침에. 오늘 아침에 딱 그거부터. 그거 말이 안 되는데? 점도표를 봤어요. 여기서 좀 근거가 드러날 수 있겠구나. 일단은 긴축에 대한 가능성을 다소 성명서 발표했을 때 내보내니까 시장에서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네 하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은 결국 국채 금리는 못 누르잖아요. 지금 시장은 뭐가 중요하다? 국채 금리라고 얘기를 했죠. 네. 오늘 오후 들어서 갑자기 물량을 던지는 거예요. 더 오를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되니까. 근데 이 물량이요. 좀 더 추가적으로 던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국면은 일단은 내일 어떻게 보면 코스피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마의 3월이에요. 마의 3월. 정말. 마의 3월. 뭐 선물하시는 분들에게는 매도 전략이 있기 때문에 좀 먹힐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마의 3월이에요. 3월 끝날 때까지 좀 어떻게 보면은 한 차례 도종 폭이 12,000선까지 내려오면은 코스피도 3,000선 밑에서 계속 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단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최근 증시 올라갔다고 해갖고 야, 다시 올라가겠구나 라고서 섣부른 판단보다 회의 내용 결과 뒤집어 본 결과 국채 물량을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던질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서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증시에는 좀 다소 악조건이다. 악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스닥은 12,800포인트까지 오늘 안에 도달 가능성을 언급을 해주셨고요. 13,030포인트에서 매도 진입하면 큰 폭의 수익이 좀 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연준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으니까 시간 끌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내주셨거든요. 근데 이게요. 이제 제가 솔직한 얘기를 하면요. 카드는 많아요. 많은데 왜 안 꺼내는 걸까요? 카드는 많은데 이게요. 이게 재밌는 얘기가 미국이라는 데는 카드를 쉽게 꺼내면 안 돼요. 일전에 이제 말 한마디 잘못. 여러분 재밌는 얘기하면은 연준 위원들이요. 네. 기자회견 회의에 대한 내용을요. 잘못 한 단어만 언급하더라도 바로 위원직 사퇴해요. 보안이 엄청나게 철저해요. 그만큼. 일전에 조심스럽겠네요. FOMC 위원이 어떤 기자가 지나가는 질문에 네. 어떤 대답을 잠깐 해줬어요. 네. 그 다음날 사퇴가 돼버렸어요. 왜냐면 그 정도 보안이 철저하고 전 세계에 대한 어떤 정책 변화를 다 일으키기 때문에 지금 미국채가 올라가니까 전 세계 신흥국에 대한 국채 금리가 다 오르기 시작해요. 맞죠? 심지어 유럽이 마이너스 금리였죠? 네. 국채 금리가.
근데 미국이 올라가니까 다시 이제 제로로 올라가는 거예요. 미국이 올라가니까 가는 거예요. 프랑스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인데 오늘 80% 급등 중이더라고요. 아, 그거 정말 재밌는 얘기죠, 네. 여러분들. 프랑스 국채 같은 경우는 네. 오늘 많이 올랐죠. 근데 워낙 이제 하단폭에 있었다 보니까 이제 지금 100%를 좀 지금 달성했는데 99.7%네요. 딱 네. 0을 찍었는데. 화면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랑스 국채 금리거든요. 오늘 이제 플러스 84.29%인데 이제 워낙 밑바닥에 있다 보니까 이제 변동성은 큰 거예요. 변동성은 전일 대비해 갖고 변동성이 네. 큰 건데 어쨌든 지금 마이너스 0.1에서 국채 금리가 여러분들 이제 제로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제로까지.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기 때문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 독일 국채 사건이 한번 있어가지고 좀 괜히 이제 펀드 상품 중에 크게 손실 분들도 굉장히 있으신데 라임 사태요. 아니요, 라임 사태보다 라임 말고.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이 굉장히 그만큼 신중해야 돼요. 정책적인 수단을 최대한 아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사건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평가로만 좀 얘기를 하자면은 코로나에 대한 팬데믹 사건은요. 2008년에 있었던 리먼 사건 대비해 갖고 큰 사건은 전 아니라고 봐요. 큰 사건은 상대적으로. 2008년 리먼 사건은요. 이제 지수가 낮은 자리에 위치값이 하긴 했지만은 이게 금융 구조가 꼬이는 상황이었거든요. 긴급하게 어떻게든 뭐든지 꺼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팬데믹은요, 최대한 아껴야죠. 살릴 수 있을 만큼 최소화시키면서 살리는 게 그 전략에 맞겠죠. 유럽은 지금 정책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어떻게 꺼낼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왔던 게 이제 채권 매입 속도를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없는데 시장에선 기대도 안 합니다, 유럽에 대해서. 마이너스 국채금리 마이너스인데 아직도 오늘 이제 제로로 수렴하긴 했는데 계속 마이너스라는 거는 사실 단편적인 유럽에 대한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프랑스에 대한 상황, 그죠? 독일에 대한 상황. 굉장히 최악입니다, 유럽은. 생각하시는 거 이상으로. 미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최대한 아껴야죠. 그래서 이제 사실 OT라든가 YCC 전략에 대한 부분도 최소화시킬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제가 보고 있는 시각은 뭐냐면은 다시 한번 얘기면은 미국에서 이제 물가 상승 BI 수치가 어느 정도 궤도 선상에 올라버리면 화면 한번 볼게요. 자, BI 수치가 2.5%, 2.6% 이렇게 도달해 버리면요. 여기서는 이제 제어가 들어가야 돼요. 목표치 달성했으니까. 근데 어떻게든 정책적으로 물가가 너무 오르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시장이 힘들어지는데, 서민들이 힘들어지는데. 그러면요. 어떻게든 방어를 하는데 명목금리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된다면은 그때야 정책이 꺼내지겠죠. 그때야. 마지못해 정책이 꺼내질 겁니다. 그 상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증시에 대한 상황은 올해 이번 달 3월은요. 어떻게 보면 좀 하락 국면을 한 번 더 모멘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오늘 단편적으로 보여줬어요. 1.7%로 슈팅이 나왔다는 거를 단편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증시에는 굉장히 악조건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는 12,000선까지는 좀 랠리를 좀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12,000선까지. 네. 앞으로 좀 제가 이제 노란톡에서 좀 리뷰를 하면서 이 폭에서 좀 상황을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폭에서 다시 상승에 대한 구조보다는 어제 이거는 회의 이후에 꺾였다고 봐요. 사실 이 하락폭에서 어떻게 보면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그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죠 오늘? 네,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시장에서 또 방향성을 체크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이제 네. 그래서 제가 회의 내용을 보고 점검하자고 했는데 네. 전일 상승분이 굉장히 이해가 안 갔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와 뭐야? 이랬어요. 뭐야 말이 안 되는데?
딱히 의미 있는 정책이 나온 것도 아닌데 네. 시장이 뭐 반응을 했다고 해서 FOMC 회의 결과가 증시에 훈풍을 불게 했다. 이런 거는 저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의아하죠, 굉장히. 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언론사에 대한 내용보다는 외신에서는 뭐 달래기를 얘기를 하죠. 증시가 올랐으니까. 그걸 보진 않고 이제 제가 가진 정보로 파월이 어떤 멘트를 던졌는지 성명서 내용이 어땠는지 이것만 좀 체크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객관적인 내용을 좀 보기 위해서요. 객관적이면. 남의 주관적인 생각보다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나왔는지. 근데 그래서 의아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의아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제가 노란톡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시황이 이상합니다.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제 국제 물량을 던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후 들어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겠다. 앞으로도 이번 달 말까지. 이게 제 전략입니다.